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저는 사연 읽어주는 삼촌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남자고 현재는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대신에 기술을 배웠어요. 실력 좋다는 소리는 꽤 듣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이도 괜찮습니다. 살면서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직 결혼은 못했네요. 한때는 결혼을 목표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전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느니 혼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마 1년 전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했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했을 것 같네요. 그때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도 했고 또 때마침 저와 맞는 그런 여자와 연애도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연애가 제 결혼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전 약혼녀지만 편의상 약혼녀라고 할게요. 약혼녀는 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저보다 6살 어린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 2년 전에 약혼녀가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1년간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약혼녀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8개월하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상견례 날짜까지 전부 잡았는데 얼마 전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진 이유는 크게 보자면 성격 차이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약혼녀의 허영심을 더는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된장녀가 제 약혼녀였거든요. 약혼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된장녀는 이마에 내가 된장녀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흔히들 별다방 커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엔 본인 월급보다 비싼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게 된장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된장녀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기억나는 일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우선 저는 한 달 수익 따지면 2, 3천은 되고 현재 자가로 집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적다면 적은 돈이겠죠. 하지만 30에 작은 정비소 시작하면서 부모님 도움 제외하고 대출 3억 받았는데 현재는 급이 전부 갚고 정비소 자체도 규모가 더 커졌어요.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2억 정도 다시 대출을 받긴 했습니다. 월 수익이 적지 않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약혼녀 월급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짐작해보면 한 20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저와 약혼녀의 대략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참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서로 조율하는 와중에 약혼녀가 제 대출을 문제 삼더라고요. 2억이면 보통 사람들 10년을 일하고도 못 모으는 돈인데 그걸 빚으로 가지고 시작하기엔 부담스럽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라도 해결하고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근데 제 입장에선 이미 부모님께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도움을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자가로 있는 40평대 아파트랑 땅도 일부 증여를 해주신 상황이라 더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2억 대출도 무리해서라도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율 자체도 많이 낮았고 또 여러가지 따져봤을 때 한 번에 갚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 끝에 겨우 설득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 받는 입장에서 2억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해서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넘어간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약혼녀는 대학 4년이랑 대학원까지 전부 학자금 대출로 다녔더라고요. 거기다 매달 이자만 갚고 있었고 원금은 거의 안 갚은 상황이라 7천 가까이 대출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 학자금 대출을 그대로 가져올 생각이었던 거죠. 아마 이게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엔 연타로 쭉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날짜까지 잡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 저희는 약혼녀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고 결혼도 약혼녀가 서둘러 진행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 프로포즈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 후에 제가 깜짝 프로포즈를 진행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영상도 만들고 레스토랑 빌려서 나름 준비해서 했어요. 약혼녀가 은근히 프로포즈 얘기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실수했나 싶은 마음에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프로포즈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서 왜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었어요. 다음 달에 땡땡이 결혼하잖아. 근데 엄청 비싼 호텔에서 하는 거 알지? 사람도 많이 올 건데 그때 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건지 미친 건지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저 소리를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냐고 하곤 더는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또 약혼녀가 그런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제가 조금만 마음이 뜬다 싶으면 저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잡을 수 없이 끌려다닌 부분도 꽤 큽니다. 누굴 원망했습니까? 아무튼 결혼 준비는 어째저째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약혼녀가 또 태클을 걸더군요. 아파트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가구랑 가전 싹 새로 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돈지랄 하고 싶어 하길래 바꾸라고 했더니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할 테니 현찰로 이체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왜 귀찮게 일 2번 만드느냐. 업체 쪽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이체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카드 쓰는 거 안 좋아해서 웬만한 건 현금 결제하거든요. 아니래요. 카드로 무조건 하겠답니다. 또 하도 우겨서 알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가전 들어오는 날 저보고 가서 문 좀 열어주라길래 가봤습니다. 와, 집을 아주 싹 뜯어고치고 가구며 가전제품도 비싼 걸로 채워놨는데 제 생각보다 더 썼겠더군요. 견적서 보는데 총 8천 긁었네요. 지돈 아니라고 아주 펑펑 싸지른 거죠.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좀 과하다 싶었습니다. 이미 공사도 끝나고 가전까지 다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다 싶었네요. 가전제품 배달해 주신 분이 혼자 오셔서 제가 같이 옮기기 시작했네요. 그럴 줄 알고 절 보낸 것 같았습니다. 물건이 많다 보니 엄청 힘들더군요. 그분도 힘드셨는지 헉헉거리면서 아이고 이거 카드 포인트로 집도 사겄어 이 말을 하시는데 그제야 약혼녀 속셈을 알았습니다. 저는 카드 잘 안 써서 몰랐어요. 근데 약혼녀는 이거 카드로 지르면 포인트 좀 되겠다 이렇게 짱구를 굴린 거죠. 한마디로 돈은 제가 내고 카드 포인트는 지가 쌓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집마다 그러는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 집처럼 공사해놓고 비워두기가 아깝다면서 지 혼자 먼저 들어가 살겠다더군요. 뭐 말로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 식전에 잠깐이라도 혼자 살아보자고 하는데 뭔가 찜찜했지만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제 장모 될 뻔한 아줌마의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결혼 준비하며 경제적인 부분으로 예비 장모와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전부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신혼집이 40평대 아파트인데 평수가 적다며 전원주택 사라고 한참 우긴 일도 있었고 또 예단은 하지도 않은 주제에 예물이랑 꾸민비 명목으로 3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 대학원까지 나왔고 직업도 선생인데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평생 기름때 묻히고 산다며 무시하는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약혼녀는 지 엄마한테 뭐라 하기는커녕 제가 실은 내색이라도 할라 치면 남자가 그 정도로 마음을 상해서 무슨 큰일을 하냐고 해대는데 그땐 진짜 호구 잡히려고 뭐가 씌었나봐요. 하도 남자가 소리를 들으니 진짜 남자로서 참아야지. 남자니까 넘어가야지. 마음에 화병이 생겨도 남자로서 부끄럽다 생각했고요.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예비 장모의 생일이 일주일 차이가 나요. 예비 장모 먼저 생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죠. 근데 약혼녀가 먼저 서로 장모와 시모의 생일을 챙겨주자고 하더군요. 사실 장모님 생일이라고 딱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 가족이니까 싫은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좋은 것만 보고 살자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예비 장모가 한우 좋아한다고 해서 고급 한우집 예약하고 선물로는 보석 박힌 브로치 50만원대로 준비했어요. 생일 당일에 일단 고깃집에서 1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도 예비 장모 고맙다 잘 먹겠다 소리를 한 번 안 하더군요. 어차피 좋은 소리 듣자고 준비한 거 아니니까 맛있게 먹는 걸로 퉁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브로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약혼녀랑 예비 장모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당연히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크게 한숨 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밥 먹고 두 모녀 집 앞에 내려주니 차 한잔 마시고 가자는 소리 없이 예비 장모는 찬바람을 쌩쌩 일으켜며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약혼녀는 뭔 할 말이 남았는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니 제가 할 말 있냐고 물으니까 또 그냥 가래요. 그래서 갔죠. 근데 10분 정도 지났으려나? 할 얘기가 있다고 다시 집 앞으로 와달랍니다. 촉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 돌릴 데 없으니까 네가 택시 타고 이리로 와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제 차 없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던 여자였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커피숍에서 화를 삭히며 냉커피 원샷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좀 있으니 약혼녀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나타나는데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게 딱 보이더군요. 역시나 한다는 말이 지 엄마가 친구들한테 맨날 돈으로 무시당하는 바람에 홧김에 사위 될 사람이 샤넬백을 사주기로 했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약혼녀가 샤넬에서 신상이 나왔는데 600만원 정도고 미리 예약해야 살 수 있다더라는 말을 몇 번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미였나봐요. 아무튼 그러면서 지 엄마 예물이라 생각하고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이 결혼 엎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머니 생신이 한 주 남았으니 그때까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녀한텐 이렇게 말을 했죠.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남자다 보니 네가 샤넬백 얘기를 했을 때도 못 알아들었다. 내가 내일 예약해 두겠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둘러쳤습니다. 절대 사줄 마음은 없었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어머니 생신에 네가 어쩌나 보자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덧붙였죠. 우리 어머니도 생전 명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하셨는데 샤넬급은 아니더라도 어머니 선물 가방으로 준비하는 건 어때? 이렇게 던져놨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 돼서 약혼녀가 한다는 말이 고깃집 예약했다는 거예요. 회식 때 다른 선생들이랑 자주 가던 곳이라 원래 예약도 안 받는데 지 면상 봐서 해줬다고 엄청 뻑이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약혼녀도 이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고깃집을 예약한 거죠. 뭘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저리 뻑이나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부모님 모시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부모님 모시고 약속 장소에서 바로 만나자고 하니까 그럼 지는 어떻게 가냐고 하는데 길 모르냐고 되물을 뻔했어요. 속에서 당장 다 때려치자는 말이 올라왔지만 좋은 날이니 꾹 참고 택시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비 찍고 가니 도착한 곳이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연탄고깃집이더군요. 엄청나게 시끌시끌해서 회전 속도 빠르고 술 먹으러 고깃집 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겨우 참고 들어갔어요. 메뉴판 있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메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경험은 또 처음이었네요. 좀 있으니 약혼녀가 들어오는데 지 혼자 택시 타고 오랬다고 인상 팍 쓰고 부모님한테도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근데 또 지도 좀 그랬는지 조금 지나선 생글생글 웃으며 부모님한테 조곤조곤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사람을 들었다 놨다 지랄이었습니다. 아무튼 연탄고기 4인분 시키고 부모님은 냉면 시켜서 그걸로 배 채우고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계산하는데 보니까 10만원도 안 나왔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제 부모님 식성 생각해서 약간만 성의를 보이면 되는 거였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일이랑 차 준비하시고 도란도란 모여서 약혼녀 푸념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만 오면 그렇게 돈 없다고 징징거려요.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튼 한참 얘기하다가 집에 갈 때가 돼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내미는데 2만원짜리 매대에서 산 스카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백화점 전부 재고만 남았더라. 이번 생신엔 스카프 준비했고 살면서 더 좋은 거 많이 해드리겠다. 이렇게 짓거리는데 말은 참 예쁘게 하죠? 심보가 딱 저 정도였으면 저는 더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커먼 속이 보여서 저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비소 손님이 별로 없어서 직원들한테 마무리 맡기고 일찍 퇴근했어요. 실혼집 가서 약혼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벤트 해주려고요. 먼 바람이 불어서 제가 저지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덕택에 횡재했습니다. 와인이랑 케이크 사들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현관부터 이상한 낌새가 나더군요. 현관에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놓인 거 보고 얘가 내 신발을 사뒀나?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을 해? 이러면서 저는 그걸 또 신어봤네요. 근데 안에서 짐승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또 뭔 개소린가 들여다보니 최고급 양가죽이라고 제발 좀 조심해서 앉으라고 저한테 지랄하던 쇼파에 뒷연놈이 엉켜있는 겁니다. 순간 헛웃음이 나는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핸드폰 꺼내서 일단 사진 한 방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랄 났다고 혼잣말을 하고 말았네요. 제 말을 들었는지 화들짝 놀라 떨어져 나갔더군요. 그 모습 몇 장 더 찍고 사간 와인이랑 케이크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홀딱 벗고 있어서 따라 나오지는 못하고 오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현관 활짝 열어놓고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기분도 구리고 해서 형이랑 만나서 한잔 하려고요. 마음 같아선 그날 있었던 일을 싹 털어놓고 싶은데 그놈의 자존심인지 뭔지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근데 형이 먼저 요새 별 문제 없냐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동호회에 억대 자동차 타는 남자가 가입을 했다고 해요. 직업이나 그런 건 밝혀진 게 없지만 딱 봐도 보통 회사원이 구입해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싹 줄이고 제 약혼녀가 그 남자에게 엄청 꼬리를 쳤다고 합니다. 약혼녀가 돈에 환장했으니 돈 따라 마음 가고 몸 갔던 거죠. 저는 찍어온 사진을 형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그놈이지 물었습니다. 맞다더군요.
긴 말 없이 파혼 준비했습니다. 파혼 준비를 해봤자 직권의껏 정확하게 가르는 일이 전부지만요.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고 계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집에 산 집세랑 약혼녀랑 그 엄마한테 때마다 갖다 바친 돈 계산해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천 그냥 썼더라고요. 계산 나와서 약혼녀한테 전화했어요. 저한테 뭐라 변명짓거리는데 시끄럽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역시나 약혼녀는 만나자마자 오해였다느니 그 남자가 맘대로 찾아온 거라느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화해하자는데 제가 우리가 언제 싸웠냐고 되물으니 지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쳐우는데 진짜 누가 들으면 장난치다 싸운 줄 알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짓거리나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오해라는 소리만 한 100번은 하는 것 같던데 도대체 내 눈으로 본 걸 오해라니 얘가 미쳐서 여태 저렇게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지 말이 먹힌다고 생각했겠죠.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오빠도 내가 집에서 내조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내 생각도 애기 빨리 낳아서 내조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살림이 서투르니까 한동안 엄마 모시고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려고. 오빠 생각은 어때? 일단 개소리 시전하는데 더는 듣기도 싫어서 돈 계산을 해둔 종이 탁자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개소리 듣기 싫고 끝내자. 이 소리 끝나자마자 가전이랑 집 수리비로 카드 긁은 거 8천만 원 달라고 되려 큰소리 치네요. 끝끝내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 없이 돈돈거리는데 진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네 거 네가 가져가. 누가 살했냐?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카드 포인트인지 뭔지 그건 빼고 말했어야지. 포인트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야.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응? 내일 이삿짐 센터 불러서 물건 전부 네 엄마 집으로 보낼 테니까 버리던지 환불하던지 알아서 지랄을 하세요. 그리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약혼녀가 미친듯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똥줄이 발짝발짝 타는지 문자도 수십 개 넣고 난리를 부리길래 일단 핸드폰 끄고 다음날 돼서 켰습니다. 문자만 수백 통 와 있던데요. 욕을 했다가 회의를 했다가 가전제품 돈이라도 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한테 가전제품 팔겠대요. 말도 섞기 싫어서 무시하고 있었더니 그날 밤부터 매일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과 집으로까지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 번호로 안 받으니까 지 엄마 번호로 전화하고 둘이 아주 쌩 난리를 부리는데 그 꼴을 며칠 당하니 입안까지 다 헐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절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지도 찔리는 게 많으니 제 눈에 띄었다간 큰일 났겠다 싶었겠죠. 어쨌든 전화 테러만 한 열을 당하고 번호 차단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호 바꿔서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반가운 연락 하나 받았네요. 약혼녀랑 바람핀 슈퍼카 새끼인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다짜고짜 신세한탄을 하는데 제가 또 이런 거는 도같아서 잘 알죠.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약혼녀도 그렇게 짜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아무튼 요약하자면 지가 가진 거라곤 그 대포차 하나 있는 찌질인데 약혼녀를 사랑했다. 근데 약혼녀 연락이 안 된다. 이러다 나 죽는다. 계속 붙잡고 찌질한 소리를 하려는 것 같아서 약혼녀 번호 불러주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분 지나니까 약혼녀한테 문자가 오네요. 그 새끼한테 지 연락처 알려줬냐고 지랄거리길래 저도 문자 한 통 날렸습니다. 내 등골 빼먹은 값이랑 위자료 계산해서 보낼 테니까 빨리 입금해라. 그 돈 안 주면 네 가전제품으로 대체하겠다. 그것도 싫으면 소송 가자. 네가 또 번호 바꿔서 연락하면 슈퍼카한테 바뀐 번호 넘길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계좌번호랑 금액 다시 계산해서 문자 날려줬습니다. 제가 저 여자 만나면서 모든 데이트 비용 다 냈고 또 만나고 3개월 뒤부터는 출퇴근 시켜달라는 요구에 군말 없이 출퇴근까지 시켜줬습니다. 돈 쓴 걸로만 말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1원 한 푼 안 빼고 전부 받을 생각입니다. 아직 입금은 안 된 상태인데 일단 밤에 전화를 안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그 된장녀는 남의 돈으로 지 분수에 안 맞는 사치부리다. 카드값 8천만 원에 저한테 줄 돈까지 1억이 넘는 빚이 생겼으니 그걸로 참교육했다 생각하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자든 남자든 진짜 천천히 겪어보고 결혼은 결정해야 하는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